옛날 딱히 그리 멀지는 않은 적당한 옛날, 첸이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첸이 14살 생일이 되던 날, 첸의 아버지는 첸에게 인생의 마지막 교훈을 들려주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건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어떤 까다로운 수학 문제나 순수한 철학적 난제를 푸는 것도 좋고, 아예 돈을 버는 게 목표라면 돈을 버는 것만을 생각하며 삶을 사는 것도 좋겠죠. 금화더미에 파묻혀 죽는다면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봐야 다 쓰지도 못하면서 죽을 때는 빈손으로 돌아간다며 조롱할지 모르겠지만, 돈을 버는 게 목표인 사람에게는 죽는 순간 곁에 쌓인 금화가 곧 삶의 보람과 성과의 증명일 것입니다. 첸의 아버지는 삼류 화가였는데 자신이 그와 같은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언제나 그림에 매료되어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첸의 아버지는 그리 이 교훈에 충실하진 않았습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다니기보다는 집 주변에 평범하고 무미건조한 풍경만 그려내며 일상을 보내는 자신의 꿈에 그리 불타지는 않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게 왜 마지막 교훈이냐고요? 그때 하늘에서 전기공이 나타났거든요. 전기공은 마치 아무 방해물이 없는 것처럼 벽을 통과해 나타난 뒤 순식간에 첸의 부모를 잿더미로 만들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충격적인 건 이 전기공의 기묘한 파괴 방식이었습니다. 첸의 부모는 재가 되어 사라졌지만 부모가 앉아있던 의자는 그 흐름조차 없었고, 냉장고 속 냉동 닭과 해산물들은 모두 익어버렸지만 냉장고는 고장나지도 않은 채 냉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으로부터 일주일 뒤 첸은 이 전기공에 매료되었고 자신이 무엇에 인생을 걸 것인지 그 방향성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처분하고 대기과학을 전공하게 된 첸은 입학과 함께 전기공을 연구하려면 대기과학이 아니라 물리학을 전공했어야 함을 깨닫고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과연 이 전기공의 정체는 무엇이며 첸의 앞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3체 시리즈 영상이 채널 조회수 2등을 차지하고 다른 재미있는 영상이 없나 찾아보던 시절, 저는 두 개의 굉장한 소설을 찾았습니다. 하나는 3체 시리즈에 팬이 썼지만 높은 퀄리티로 정식 후속작을 인정받은 관상지주, 그리고 3체 시리즈의 세계관이 연동되는 전작인 구상섬전, 그리고 그중 구상섬전 영상을 만들 때 도입 후에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또한 한국어 버전이 없어 영문판을 한 땀 한 땀 pap하고 번역한 것이니 혹시 오류가 있다면 그냥 창의적인 새로운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어차피 한국에 정발도 안 될 텐데 뭐 어때. 그리고 1년하고 3개월쯤 뒤 다산북스에서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구상섬전이 한국에 정발되는데 광고할 생각 있냐고요. 오호.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구상섬전은 영어로는 볼 라이트닝, 한국어로는 구전현상이라 불리는 독특한 자연현상입니다. 일반적인 번개가 말 그대로 번개처럼 치고 사라지는 것과 달리 구상섬전은 구형을 유지한 채로 천천히 움직이다 사라지는 기묘한 게 특징이죠. 때문에 성경 같은 데 나오는 갑자기 빛과 함께 나타나는 천사들이 사실은 저 구전현상을 본 게 아니었을까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면 진짜 이건 자연에서 온 게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확 들거든요. 생각해보면 번개는 둥근 것과는 거리가 멀게 생겼는데 판타지 작품들에서 라이트닝볼 같은 이름으로 둥근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바로 구전현상에서 유래된 거라기엔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원을 파보니까 이건 던전 앤 드래곤의 파이어볼의 변형으로 시작된 거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구전현상과 라이트닝볼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소설은 이 구전현상의 비밀을 밝혀내려는 첸의 탐구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현실의 우리도 구전이 실존한다는 것만 알고 저게 왜 생기는지는 감도 못 잡고 있는데 소설에서 정확한 원리를 밝혀낼 수 있을 리는 없잖아요. 소설에서 정말 설득력 있는 가설을 제시한다면 아마 과학자들은 그거 당연히 해봤는데 아니더라 라는 답을 보여주겠죠. 설득력이 있는 가설이면 이미 해봤을 테고 아직도 원리를 밝혀내지 않았다는 건 그게 아니라는 뜻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구상섬전에서는 구전의 정체를 양자역학과 엮어버립니다.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건 너무 유심론적인데 이게 맞나 싶긴 했는데 읽다 보면 일단 그런 설정이면 말은 되네 정도로까지는 설득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 논문이 아닌 과학 소설이면 그 정도만 설득력을 갖췄으면 이제 재미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전기공이랑 양자역학은 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건 이제 스포일러가 될 테니 소설을 읽어보시라 말하고 싶고요. 마침 후속작인 3체가 넷플릭스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고 2025년은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역학 논문을 발표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으니 지금이 정발되기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특히 3체 드라마는 이번에 시즌3까지 확정되면서 결말까지 만들기로 결정됐죠.
삼체는 구상섬전의 후속작으로 만들어진 소설로 강력한 외계 종족인 삼체가 지구를 침공하며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삼체는 이미 초소형 컴퓨터인 지자를 통해 인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볼 수 있다 보니 인간이 삼체에 맞서 어떤 계획을 세우든 삼체는 그걸 인간들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간들은 삼체의 본 함대가 지구에 도착하는 300년 동안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인간 4명을 뽑아 면벽자라는 칭호를 줍니다. 삼체가 인간의 모든 행동을 볼 수는 있지만 그들의 머릿속까지는 읽을 수 없으니 이 4명의 면벽자는 머릿속으로 삼체를 이길 수 있는 최적의 방식을 시뮬레이션하고 세계 정부는 그들의 계획을 묻지 않은 채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잘 풀리길 바라는 거고요. 모두의 집단지성을 활용하면 더 나은 방법을 떠올릴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게 아니라도 면벽자의 계획을 알게 되면 더 제대로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랬다가는 삼체가 그 계획을 먼저 파악하고 대응에 나설 테니 어차피 못 이기는 게임의 판을 흔들어 삼체의 허점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보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물론 면벽자 4명에게만 지구의 모든 걸 맡기는 건 아니고 지구연합의 군대와 같이 인간들은 계속해서 삼체에 저항할 준비를 하긴 했지만 이제 면벽자 중에 주인공이 있어서 소설에서는 면벽자가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긴 했죠. 그리고 이 시기는 구상섬전에서의 사건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였기에 인간들은 이미 구전 현상에 대해 대부분을 파악한 상태였고 때문에 첫 번째 면벽자인 프레드릭 타일러는 구전 현상을 응용한 방식으로 삼체에 맞서려 하는데 드라마가 소설을 충실하게 따라간다면 이게 시즌2의 핵심 내용이 될 텐데 다만 구전 현상이 드라마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면벽자가 넷에서 셋으로 줄어들었거든요. 타일러를 통편집하면 구상섬전의 이야기를 완전히 날려버려도 지장이 없는데 마침 면벽자도 한 명이 줄어버렸으니 확실하진 않지만 드라마에서는 구상섬전의 이야기는 나올 가능성이 낮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 갑자기 오래전 이 세계관에서 밝혀진 가상의 물질이 있었다며 회상이 넘어가면 너무 혼란스러워질 테니까요. 하지만 소설을 읽는다면 삼체에서 조연으로 나오는 딩이가 구상섬전의 주인공 3인방 중 하나이기도 하고 삼체만 읽어서는 대체 구전 현상이 무엇을 어떻게 응용하는 건지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니 책을 읽기 전이든 읽은 후든 꽤나 읽어볼만 할 겁니다. 작년에는 영어판을 직접 번역해서 읽다가 이번에 드디어 한글 파일을 받아서 읽어봤는데 진짜 한글이 지원된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다행히 큰 흐름에서는 제가 잘못 이해한 게 없긴 했는데 소소하게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제가 상상한 것과는 조금 다른 정도? 딩이가 천재는 맞는데 인성이 좀 괴악하더라고요. 저는 엘 느낌의 이미지를 생각했는데 막상 까고 보니 너무 인간적이라 추한 이미지가 좀 섞여있긴 했습니다. 소설 광고를 처음 받아봐서 대본을 썼다 지었다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소설의 재미를 어필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스포일러를 해버리면 책을 읽을 이유가 없잖아. 뭐가 재밌는지 말하지 않고 뭐가 재밌는지를 어떻게 표현하지? 그래서 출판사에 책을 받아왔습니다. 총 11권을 받아서 하나는 제가 갖고 나머지 10개를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것 같은데 댓글로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그 중에 10분을 뽑아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후원해주시는 이분들 그리고 구상섬전 같은 광고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 제안 들어왔을 때 광고비가 얼마인지 묻지도 않고 바로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건 제가 진짜 재밌게 읽은 책이니까. 아니 돈도 주는데 책도 먼저 읽게 해준다니까? 제가 국내에 정발되지 않은 책을 다루고 그리고 그 책이 국내에 들어오면 광고를 받아보고 나니 이건 기분이 장난 아니네요. 아무래도 이런 광고 더 받으려면 정발이 안 됐거나 절판된 소설을 좀 더 가져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구상섬전 책이 나올 예정이라고 알려주신 고마운 분들 계셨는데 난 그때 이미 광고를 위해 PDF로 책을 받아서 다 읽은 뒤였지롱? 고맙긴 했는데 제가 이야기해도 되나 싶어서 따로 말은 안 했습니다. 고마워요. 책의 정식 출간일은 9월 3일이고 지금은 알라딘에서 이렇게 펀딩을 진행 중이니 댓글의 링크를 통해 지금 책을 주문하시면 23,710원 구성의 구상섬전 티셔츠도 같이 준다는 사실, 나중에 삼체의 후속작인 관상주주도 나오면 꼭 광고를 받고 싶으니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링크로 꼭 한 권씩 사달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